아이들링 상태의 소음도 엔진 사운드도 뭐 비교적 나쁘지 않고 좀 조용한 편이고, 진동도 비교적 잘 잡아놨고, 그런 반면에 이렇게 주행 중에 보면 디젤 소음은, 소음이라기보다는 디젤의 음색 자체가 그렇게 좀 예쁜 음색은 아니에요. 신목소리 느낌. 맞아. 좀 이렇게 좀 깨는 소리가 좀 있죠. 가끔 그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가속해보면 좀 그 디젤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썩 좋진 않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디젤에는 이제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이 차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끔 시프트 패들이 살짝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 차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 더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미리 이제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기어를 내리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려면, 그럼요. 가끔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살짝 있거든요. 저도 알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좀 고회전을 많이 쓰는 출력이 높은 가솔린 차들은 시프트 패들이 딱 맞고, 이처럼 이렇게 토크가 높고 그런 반면에 회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디젤 차들은 사실 스포츠 모드만 잘 돼 있어도 정말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스포츠 모드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스포츠 모드가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회전수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 놓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쩌면 이런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가 사실은 반응성이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스탠바이 하는 그 폭을 조금 더 높여놔도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스포츠 모드여도 좋겠다. 왜냐면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프트 패들 대신에 이제 기어 레버를 사용해서 변속을 해보면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네, 기어 내려갈 때 회전수를 맞춰주는 실력이 전혀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꽤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팍팍 뛰는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사실 상당히 괜찮죠. 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아무래도 DCT니까.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 디젤 엔진들하고 DCT가 결합이 되면서 실력을 좀 제대로 발휘한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반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이서티의 아반떼는 1.6이고 그 i40의 1.7 디젤이 있거든요. 그 1.7 디젤이 사실 좀 힘이 약했었는데, 거기에 DCT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호평을 받았던 그런 예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DCT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DCT가 적용된 것도 경쟁 모델들 대비 이제 이 차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뭐 실내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코나 탔을 때 다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륜에 들어있던 멀티링크 못지않게 지금 이륜의 앞바퀴 굴림의 토션빔도 하체 세팅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다. 제가 이제 뒷자리를 안 타봐서 뒷좌석까지 커버가 안 되는데, 뒷좌석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앞좌석에 있을 때도 이렇게 주행할 땐 모르는데, 과속 방지 턱을 넘어가 보면 앞바퀴 넘고 뒷바퀴 탁 넘어갈 때 탕 하는 느낌이, 이게 멀티링크랑은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느껴질 뿐, 실제로 주행할 때는 이게 멀티링크인지 토션빔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하체 세팅은 진짜 잘. 현대기아가 요즘 하체 세팅이 하는데, 이 실력이 이게 쉽게 나오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세팅하는 실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136마력의 제대로 된 1.6 디젤 엔진, 얘는 다시 봐도 될 만큼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 질문할 거 많은데 해보세요. 편집장님은 지금 세단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극비인데 극비. 세단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SUV인데 좀 콤팩트한, 좀 핫해치 냄새가 나는 요런 좀 모델 매력적이세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셔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핫해치 냄새가 나는 크로스오버를 굉장히 선망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차가 SUV처럼 생겼는데
차체가 살짝 높고 네. 생긴 건 해치백처럼 맞아, 생기고 해치백이 좋아요. 그러면서 또 힘은 엄청나게 좋은 네. 그런 컨셉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딱 내 입맛에 맞는 정확하게 입맛에 맞는 모델은 사실 없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LA 45AMG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랑 근접하긴 한데 근데도 그 차 같은 경우도 차체가 좀 낮은 편이라서 또 홈로에 들어가긴 좀 무리가 네.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코나를 생각해 보면 이 차는 사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런 얘기 해야 돼. 아 그러면 코나 풀옵션과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너를 만들었다고? 네, 코나를 만들었다고? 제가 새로운 코너를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일취월장인데. 그래서 박 편집장님의 선택. 새로운 코너가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건가요? 기존에 있던 코너잖아. 네,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이제. 박편의 선택. 네, 박편의 선택. 코나 풀옵션. 투싼 깡통. 장단점 있잖아요.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난 둘 다 안 해.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코나 풀옵션에 통풍 시트가 있긴 있잖아요. 네. 있긴 있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진짜요? 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네네. 가격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2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급 트림이 2,600 정도까지 올라간다. 네, 맞아요. 그죠? 2,600까지 올라가는데 소나타 2.0 제일 하위 트림이 얼마에서 시작한지 알아요? 2,400부터 시작하거든. 네. 이게 지금 코나잖아. 네. 코나는 프라이드급이니까 그 위에 아반떼급이 있고 그 위에 소나타급이 있는데 소나타 하위 기본 트림보다 얘가 더 비싼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전 아예 원래 저는 그 작은 차체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를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이 SUV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정통 SUV처럼 막 오프로드도 막 해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사륜구동 적용하려면 또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편의 장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시승하고 있는 트림이 그 모던의 테크 트림이거든요. 그 모던 트림에는 테크, 팝, 아트 세 가지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게 이제 테크 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2,400대거든요. 네. 자 그럼 아반떼를 생각을 해보면 아반떼에 이제 2,200만 원대, 네. 2,200만 원대에 뭐가 있느냐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 통풍 시트 들어가고 ISG 있고 가죽 핸들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있으니까 당연히 열선 시트 있을 거고 열선 핸들까지 스마트 트렁크까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훨씬 더 크잖아요. 위차급이 거의 한 2,400까지 올라가면 뒷좌석에 에어벤트도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또 오토 에어컨 듀얼 오토 에어컨에 앞쪽에도 그 전방 주차 센서까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니까 SUV라는 이유 때문에 왜 이 차를 사야 되느냐는 거지. 그죠? 이 아반떼를 신봉해서가 아니라 따져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UV로 가시겠지만 그렇죠. 특히 이 코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건 아반떼는 1.6 가솔린이 아니고 1.6 디젤이에요. 아반떼도 디젤, 이 차도 디젤. 그 아반떼 같은 디젤 엔진에 같은 DCT고 연비도 아반떼가 얘만큼 잘 나와요. 아마 그 실제 그 공인 연비는 아반떼가 더 높아. 걔는 세단이고 공기 저항도 훨씬 적게 받죠. 그러니까 공인 연비는 아반떼가 훨씬 더 높아요. 그게 17. 성능도 그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17이 넘고. 근데 거니까. 무게가 아마 아반떼가 좀 더 무거울 수도 있어서 실제로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직접 비교는 안 해봤는데 어쨌거나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장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고 물론 이제 키는 이것만큼 높진 않지만. 근데 여기 코나도 차라리 트렁크를 좀 좁게 하고 뒷좌석을 좀 더 늘렸으면 그게 이제 휠베이스 때문에 그런 거죠. 휠베이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트렁크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있는 거죠. 아반떼가 2700이고 이게 2600이니까 기본적으로 뒷좌석에 한 10cm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코나잖아, 그죠? 그래서 힘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게 매력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컴팩트 SUV들 중에서 디젤을 선택을 한다면 스토닉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스토닉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옵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차보다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스토닉 같은 경우는 2200만 하더라도 2200만원대만 하더라도 17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뭐 거의 비슷한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이건 이제 2400대고 2200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그리고 얘도 여전히 16인치고, 근데 스토닉은 2200대에서 17인치도 들어가고 열선 핸들, 통풍 열선 시트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2200만원대랑 비슷한 거는 스토닉은 한 거의 2000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닉하고 아반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면 좀 맞아요. 거기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비슷해져 갈 수도 있어요. 비슷비슷해져 가는데 아반떼가 옵션이 좀 더 좋아요. 스토닉보다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토닉이랑 비교하더라도 아반떼가 장비가 조금 더 좋다.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근데 그쪽은 136마력이고 얘는 110마력이니까 엔진 차이는 확실하게 나죠. 네. 연비도 아반떼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무조건 SUV 때문에 좋아하는 거는 좀 한번 확실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가성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코나는. 근데 사실 그렇죠. 코나는 가성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쁘거나 아니면 그동안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1.6 터보는 터보는 성능이 확실했지만 사실 디젤 성능에 대한 건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디젤 선택하시는 분은 연비 때문에 하셨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스토닉이 안 예뻐, 난 코나가 예뻐 그러신 분들은 뭐 코나 그 중에 연비는 디젤 뭐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가격이나 장비 사이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이제 그 코나보다는 스토닉이 확실히 더 한 수 위다. 경쟁력이 가성비는 좀 더 높다. 근데 제대로 가성비를 따지면 아반떼가 훨씬 더 높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코나는 기대 이상으로 동력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와, 이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젊으신 분 중에 달리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좀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스토닉보다도 아반떼가 훨씬 더 가성비가 훨씬 더 높다는 거, 네,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형 SUV의 수혜자는 아반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형 SUV를 많이 사시니까 아반떼가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자죠. 현재로서는 아반떼가 피해자죠. 근데 생각보다 타겟층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뭐 애매하지는 않죠. 네. 사회초년생들, 젊은 신혼부부,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타겟층인데, 그동안 이제 세단은 아무래도 사용 목적이 조금은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유틸리티성이 강조된 SUV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가성비를 따져보면 SUV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줄로 평으로 총평을 하자면 달리기 성능 진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가성비에서 밀렸던 부분을 운동 성능이 확실히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가성비를 따져보면 달리기 성능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수치나 가격이나 어떤 뭐 장비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고 직접 타봐야만 알 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탔었는데 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 정도면 분명히 새로 기대하지 않았던 매력을 분명히 찾은 거여서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송은 씨 총평은? 저는 유혹당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처음에 타면서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다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소음이 들리고 다시 그 DCT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엑셀 초반에 약간 네, 울컥거림. 울컥거리고 약간 엑셀을 떼면 좀 이렇게 멈칫거리고 좀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더 많은 차들을 타고 또 이 차도 조금 더 운전 조금 더 많이 하면 네.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엔진 소음도 너무 크고 사실 디자인도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매력적인 디자인은 아니어서 재미만 놓고 보면 정말 재밌고 그렇지만 그 재미가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재미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네. 매력이 모자란다. 그렇죠. 지난번에 스토닉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스토닉은 일단 디자인에서 마음에 들었고 또 주행 성능은 그렇게 막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면 좀 딱 적당했고 승차감도 약간 프랑스 차를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때 옛날 푸조 타봤던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를 보면 오히려 스토닉이 조금 더 코나보다는 스토닉. 네, 전체적인 걸 다 따져보자면 지금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한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6.8, 17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그 ISG 오토 스타트 스톱이 적용이 안 돼 있고 이 차는 기본 맨 처음부터 ISG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SG가 적용돼 있는 상태에서 디젤은 16.8, 17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스토닉이 조금 더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스토닉은 한 100kg 정도 더 가벼우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연비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다고 보이고 QM3는 잘 나오죠. 영역을 네. 뭐 실제 실연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코나만 하더라도 1.6 가솔린 터보는 힘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가속력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좋고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차는 가속력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속력이 상당히 좋으면서 연비가 넘사벽으로 좋잖아. 근데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겠죠. 굳이 이제 코나 중에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를 고른다고 봤을 때 편의점님의 선택! 난 디젤. 진짜요?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두 가지를 진짜 다 즐기는 거거든요. 달리고 싶을 때는 그냥 연비 잊어버리고 막 달릴 수도 있고 작정하고 나 연비 오늘 연비 한번 찍어볼래. 그럴 때는 기름 진짜 뭐 바늘 떨어지는 걸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행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네요. 다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연비만 좋고 힘이 전혀 안 좋으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가격까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면 사실 그 가솔린 터보도 정말 매력적이죠. 근데 1.6 디젤 얘도 힘이 그 가솔린 못지않게 힘이 좋으니까 이 정도라면 저라면 디젤을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와 디젤 안 타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저번에 우리 안 타봤으면 어쩔 뻔했어가 뭐였지? GLC 쿠페 220D 쿠페 그 차도 그랬었는데 이 차도 진짜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매력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디오를 안 들어봤습니다. 켜주세요. 음악 큐. In darkness you shine, 윤도현이에요. out there alone. 오, 오디오 좋다. Many years have gone by, and so much tears we 그때도 불렀던 거예요. cry. 맞아. And I'm still here waiting as I reach. 어떤데? 굉장히 지금 짧게 들었지만 기타 소리도 진짜 잘 살리고
음색도 굉장히 담백하게 잘 살려요. 엄청 풍성한 느낌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뭐죠? 뭐냐면 내가 세팅을 바꿔놨거든. 그래서 처음에 그 저음이랑 고음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저음을 7, 고음을 4를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뭔가 배신당하는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하고 노말인 상태에서 네. 다른 곡을 한번 똑같은 곡들 똑같은 곡으로 네. 왜냐면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그거 살리는 거 좋다. 설정을 해야지 훨씬 좋네요. 그래도 좋다. In darkness you shine. 좀 가볍네. 그래도 좋다. Out there all alone. 역시 기본이 좋아야 응용을 There's 기본적으로 썩 나쁘진 않은데 아주 비트를 빵빵 때려주거나 아니면 풍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처음에 이제 혼자서 듣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저음이랑 높여놓은 거거든요. 조금만 세팅을 바꿔도 네, 달라지네요. 나름 좀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서 다시 올려가지고 아직도 너의 손을 잡는 듯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확실히 좀 타격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음색들을 굉장히 잘 살리고. 나는 많이 뭉개지는데 아 진짜요? 음이 분리가 안 되고 뭉쳐져가지고 하는 느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살짝 바꾼 거죠? 여기저기 좀 빈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무난하게 듣기에는 이 네. 정도 세팅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요? 근데 처음에 인도 노래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근데 맞아. 자꾸 점점 뭐야? 결국 이제 그 음악을 고르는 거지. 여기 여기에 맞는 음악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또 취향도 있어요. 각자의 취향도 또 있고. 그래서 난 후밥 정도는 뭐 들을만하다. 진짜요? 바람에 날렸고 지친 계산은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그날의 밤밤은 다정했었지. 약간 이 오디오는 반주가 약간 최소화되고 목소리가 극대화되는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